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최근 지수는 아시다시피 회복세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촉발 문제가 불거지자 재차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증시가 남은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정 장세에서 어떤 섹터를 주로 추가로 투자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월 들어서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300선을 겨우 지키고 있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현재 두 달간 장대 음봉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수가 빠졌고 750포인트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특히나 수출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가 특히나 국내 증시의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상반기까지 계속 꺾여 있었던 수출액 데이터는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시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아직까지 수출 데이터는 돌아서지 않았지만 시크리컬 산업인 반도체가 한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산업의 사이클상 지금은 불황 국면에서 돌아서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많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지수는 당겨와서 선반영을 하는 원리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데이터 기준으로는 한국의 20일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의 데이터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지수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미리 데이터가 돌아서는 것을 기대하고 지수가 미리 당겨와서 선반영을 해서 반등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부진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숫자가 나타나는 시점이 조금 뒤로 더 늦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반등 구간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를 가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10월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준을 보이고 있고, 다행인 부분은 9월에 마이너스 14% 감소를 보였었는데 10월에는 마이너스 6% 수준까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보입니다. 오히려 다른 품목에서 수출 데이터가 지켜줬기 때문에 한국 전체에서는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자면 작년 4월 이후로 계속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수준의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만 놓고 보자면 감소폭이 이제는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반도체 품목에서의 수출 턴어라운드가 가장 급한 시장의 반등의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금리 상황과 어디까지 긴축이 지속될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과거 연준에서 이번 사이클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하기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던 금리는 지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은 이미 기준금리가 5%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5%를 초과하는 등 시장에서 기대하는 무위험 수익률, 즉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를 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험자산 성격인 주식을 매수할 유인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고, 지수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는 데에는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가 새로운 악재를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고물가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고물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고금리 체제를 상당 기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전망을 CME 페드워치에서 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미국 금리 수준은 내년도 상반기에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5.5에서 5.75%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20% 이상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bad is good, good is bad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경제 펀더멘탈이 견고하게 튼튼한 수준으로 지표가 발표가 될수록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경기가 버틸만 하다라고 신호로 받아들여서 고금리 정책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시장은 이에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지표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경기 침체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연준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려가면서 긴축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판단이 들 거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추후에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갈수록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시장은 이 부분에서 오히려 환호를 하게 되는, 다시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죠. 잠깐 유안타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50만 원만 거래하시면 증권사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25만 원씩 매수하시고 매도하시기만 해도 50만 원이 채워지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안타증권 계좌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하단에 걸어드린 링크 통해서 이벤트 신청하시면 되고,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IPO 청약을 위해서 종종 주관사로 이제 선정이 되는 유안타증권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시고 거래액을 채워서 기프티콘을 받아가시면 일석이조겠네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벤트 신청하시고 거래 금액 채우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지금 시장을 본다면 경기 반등의 신호탄은 이미 나오고 있지만 아마도 그 강도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어서 반등의 탄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를 언급하기 전에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미국을 봐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과거 2000년대 중국으로 가장 높은 비중의 해외 직접 투자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완전히 구도가 바뀌면서 미국이 압도적인 1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IRA를 비롯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미국 내에 늘어나는 산업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의 거점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지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수출 위주로 돌아가는 국가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수출을 잘 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수출을 계속 잘하고 있거나 내수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이제는 수출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산업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산 섹터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방산 섹터의 체질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 정부의 2024년도 예산을 보여주는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 정권이 민주당에서 1.59조 달러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반대편인 공화당에서는 1.47조 달러 수준을 제시를 하면서 의견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부의 예산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이제 잡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임시 예산안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요가 분명한 시장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방비에 특히 높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시 개발이나 에너지, 수자원 개발 등에 집중을 한다면 한국에서도 봐야 하는 섹터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이 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을 한눈에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바이든 정부는 IIJA, IRA 그리고 칩스를 통해서 인프라, 친환경,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 세제 혜택 등이 발현되는 시점은 올해부터라고 보이는데, IIJ 인프라 투자의 경우에는 24년도 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까지 미국의 행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이라고 보이고, 이 구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IIJ 인프라 쪽에서는 초고속 인터넷, 클린 에너지, 교통수단 요 정도, 아마도 전기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 구입 지원이 눈에 띄는군요. 전기차는 여기에 더불어서 인프라 측면에서 충전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전력망 확충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산업으로 꼽자면 에너지와 그에 관련된 인프라 분야,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배터리 셀 메이커,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을 주목하고 있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에너지 부문에서는 특히나 한국이 잘하고 있어서 글로벌리 주요 업체들과 견줄 만한 원자력 섹터,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의 필수 요소인 변압기 분야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한 번씩은 전부 과거 영상에서 다뤘던 섹터들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손절하기보다는 내릴 때마다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내년까지 장기간 성과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여럿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증익이 나오는 섹터가 없어 보이고, 제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변압기 섹터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 수준에서 이 정도의 이익 증가가 나오는 섹터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이니까 말이죠.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초대형 변압기를 양산하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시장의 기대감은 내년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글로벌리 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고, 이는 전례 없이 금리를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잡음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내년부터 이익이 늘어나는 산업의 주도주를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맞겠다 싶고,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투매에 동참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